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10월 19일이죠. 시장이 조금 많이 밀려 내려갔죠. 그래서 지난주에 형성됐던 이 저점 라인을 깨버리는 음봉이 코스닥에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시장이었고 조금 신경 쓰이는 시장이었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좀 나와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종목들이 움직여줬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좀 아쉬운 감이 없지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테마주들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2.8 전쟁 관련되어 있는 그 뉴스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금융주들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미국의 4대 은행 모두 좋았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청신호를 좀 보내줬다라고 해서 오늘 조금 반등을 보여줬던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주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기업은행이라든지 신한금융지주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지수가 밀리면서 금융주인데 해지 종목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많이 생각을 해보고 예전에도 많이 매매를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은행이 있었고, 푸른저축은행이 있었고, SCI 평가정보가 있었고, 고려신용정보가 있죠. 물론 이제 고려신용정보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움직였던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관련된 종목들을 놓고 보면은 일단 제주은행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딱 본다 그랬을 때 제주은행,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은행들, 금융주들은 조금 밀려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금융이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해지 종목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 딱 요 정도까지만 제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른저축은행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SCI라든지 아니면 리드코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제주은행을 기준으로 해갖고 푸른저축은행도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600억 정도가 터졌고, 제주은행은 1200억이 터졌죠. 물론 이제 일봉상의 위치가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이 양봉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V자로 간단하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얘는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해지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하락 구간이 연출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고점에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대금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런 액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주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또는 해지 종목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 이 두 종목만 집중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욕심을 조금 더 낸다라고 했을 때는 SCI 평가 정보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는 JCI 시스템이 상한가가 들어왔는데, 얘는 뭐예요? 드론 관련된 뉴스거든요. 이게 이라크가 미군 기지에 드론 피습을 했다, 그래서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 JC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한가를 들어가서 풀리지 않고 쭉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PC 디렉트라든지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종목들은 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드론이 움직였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방산이 움직였는데, 우리가 이전에 움직였던 방산주 관련된 것은 빅텍이 있었고, 그죠? 빅텍이 있었고, 대선 하이텍도 있었고, 근데 얘네들이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어떤 게 많이 움직였죠? 이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부분이 움직였습니다. 얘는 일단 신규 상장주이고 아직까지 이 시가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약한 구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얘가 여기서 밀리고 한번 올리고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렸거든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기보다는 방향을 이렇게 잡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츠 테크놀로지를 좀 기준으로 놓고 보되,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대장이라고 여겼던 빅텍이라든지 대성 하이텍 이 두 종목까지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방산까지를 연결을 한 거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뭐 대성산업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성에너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네온가스 이쪽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천연가스면은 뭐 움직였었던 게 뭐가 있죠? 뭐 SH 에너지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대성산업도 있고 대성에너지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었지만 오늘은 일단은 대성이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GSE라든지 한국석유, 뭐 SH에너지화학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성산업이 오늘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대성산업을 위주로 좀 보면 되겠고, 그래도 대성에너지 며칠 전에 대장이었죠. 대성에너지와 그 다음에 뭐 GSE 요 정도는 같이 보면 되는데, GSE 같은 경우 지금 단기 과열에 들어갔습니다. 10개 들어갔다 보니까 얘는 조금 제외하고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코치 테크놀로지 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 항공 방위 산업 이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코치 테크놀로지도 방산이라든지 드론 쪽으로 연동해서 같이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좀 보다가 말았던 드론 관련된 종목 있잖아요. 제이시언 시스템. 그래서 얘네들을 놓고 보면은 일단 요 두 종목이 오늘 좀 강했지만은 그래도 베셀이라든지 기산텔레콤, 네온테크 또는 퍼스텍 이런 애들도 예전에 한타까리 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강했던 제이시언 시스템 정도만 지켜보면 되겠지만은 이 흐름들이 추세가 조금씩 이 안에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거든. 대장이 얘일 때 또는 내일 대장이 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요 흐름은 조금 체크해 놓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제이시언 시스템이 대장이기 때문에 요것만 일단 좀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거론돼서 몇 달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방산이 움직였었고, 유가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움직였었고, 식량이 움직였고, 드론이 움직였고, 대체 항만이 움직였죠. 그러면 우리가 방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전에 뭐 빅텍, 대성 하이텍,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였었던 거 코치 테크놀로지, 유가에서는 흥국석유, 그죠? 한국석유 요 정도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앙에너비스가 대장의 역할을 치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서는 GSE랑 대성에너지, 오늘 같은 경우는 대성산업이 움직였는데 GSE는 열기가 들어갔으니까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식량 같은 경우는 미래생명자원을 기억나시나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누보라든지 그 다음에 한일사료 이 정도만 일단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들어왔던 제이시언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갖고 뭐 PC 디렉트라든지 퍼스텍, 네온테크, 기산텔레콤 이런 애들, 베셀 기존의 드론들을 움직였었던 종목들 그 정도만 눈여겨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움직였었던 게 대체 항만이라고 해서 그 흥하해운이죠. 예, 흥하해운이 움직였었는데요. 그 흥하해운이 어저께 상한가가 들어왔다가 오늘도 조금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좀 연동이 됐고, 해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같이 연동됐던 게 STX 그린 로직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접근을 하면은 여기 라인을 이탈하면 도망친다, 여기 라인에서 대근 뭐 덤벼들고 여기 라인까지 끌고 간다,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뉴스가 있는데 막판에 또 뭐가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카타르 순방 예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있죠. 모레부터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4박 6일 국빈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액션들이 나오다 보니까 막판에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재건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많이 움직였었죠. 한미 글로벌이라든지 데모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해갖고 뭐 히림도 있고요. 히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한미 글로벌 얘네들도 있었죠. 얘네들은 뭐 네옴시티 쪽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우리가 일봉상의 위치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히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뭐예요? 앞전에 슈팅이 나와 있고 그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SY 정도 같은 경우만이지 아직까지는 정배열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SY 정도는 한번 건드려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오늘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히림이라든지 한미 글로벌, 거기다가 우리가 SY까지 갖고 우리 그 한 3종목 정도만, 요 정도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 정도 더 본다라고 하면 소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카라는 게 경영권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흐름이 조금 나쁘지는 않아요. 소카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서 요것도 일단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거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은 28 전쟁을 기준으로 해갖고 테마들이 여러 개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반도체가 나쁘지 않았던 흐름인데 최근에는 며칠 동안은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간다고 해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은 있고, 거기다가 미국의 금융권의 3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금융권도 어느 정도 움직일 건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기업은행, KB국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무거운 거, 이런 거 말고 시장이 밀리면은 해지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금융권에 있는 종목들,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푸른저축은행, 그 다음에 SCI 평가정보, 이 정도만 보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뉴스 정리는 요 정도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은 28 전쟁에 조금 집중되어 있고, 이라크로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국채금리가 10년물이죠. 이게 지금 5%를 터치하느냐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터치하고 밀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밀려 내려간 게 아닌가, 마이너스 3%가 넘었죠. 이런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한번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내일도 매매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